외국 여성분들이 이제 한국 여성보다 출산 시에 진통이 더 적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산후조리도 덜 필요하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종별로 예. 좀 다른지. 네,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코넬 대학에 잠깐 있을 때인데요. 그때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이게. 어떤 점이요? 체격과 체형이랑 이게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임 시술을 하거나 이럴 키트를 할 때 이제 정자, 난자 이렇게 수정을 해서 그 자궁에 이제 넣어주게 되는 요 작은 키트 같은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 우리나라 여성들한테 이 수정란에 넣기 위해서 그 사용하는 키트는 굉장히 좀 질감이 딱딱하고 이런 키트에 그 임신된 그 배아를 자궁에 쏴주게 되는데요. 미국에 갔더니 너무너무 막 부드러운 키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들어가나? 한국에서도 그걸 써봤는데 도저히 쓸 수가 없는 키트인데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제가 이제 서양 여자와 한국 여자를 봤더니 같은 키라 그래도 서양 사람들은 엉덩이 그 골반 크기가 훨씬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궁 입구나 이런 모양도 동양인들의 그 자궁 입구에 턱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인종별로 이 차이는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그리고 같아요. 더 놀랐던 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미국 분만실에 LDR이라는 룸에 딱 가갖고 분만을 딱 하고 저희는 분만을 하면은 당연히 그냥 하루 이틀은 뭐 물도 못 닿게 하고 예전에 많이 그랬잖아요. 와, 거기는 분만한 지 얼마 안 되는 산모한테 바로 씻으라고 하시고. 샤워를 시키라고 그래서 어머 이거 도대체 문화 충격. 네, 그래서 와 이거 저거 한국에서 저런 바람 든다고. 그러니까요. 네.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확실히 그 어떤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 인종마다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선생님. 예. 네, 저도 미국에서 봤을 때 이제 분만하시고 바로 콜라 들이키는 모습 보면서 깜짝 놀란 적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 따뜻한 물이라든지 예. 뭐 미역국 생각하고 있는데. 예. 저만 해도 아직도 미역국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참 미국 가니까 찬 음식도 바로 그냥 먹게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바로 또 움직이게 하고 네. 태어나야 된다고, 이틀 안에 태어나야 된다고. 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성진호님께서는 이제 50대 중년 여성에게 추천하는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 여쭤봐 주셨어요. 예, 이제 50대 중년이라고 하면 아마 폐경이 됐다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 드릴 것 같은데요. 여성분들이 폐경이 되면 확 달라집니다. 어떤 게 달라지냐면 40대 남자들이 급사가 많죠. 물론 당연히 이제 여자들이 더 장수하긴 하지만 여자들도 폐경이 돼서 50대가 되면 여자의 급사도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폐경이라는 건 나오던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여성 호르몬은 여자를 남자보다 더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호르몬인 것 같습니다. 그 여성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될 때는 혈관도 잘 보호가 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호해줬던 그 혈관들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폐경이 되면 뱃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이 젊은 여성들이 살찐 패턴을 보면 엉덩이가 살이 찌거나 팔뚝 이런 데 살이 많이 찌는데요. 저희가 이제 할머님들 살찐 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 배가 툭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같은 살이 찌게 돼도 뱃살이 더 나오게 되고요. 뱃살이 나온다는 건 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이 높아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게 됩니다. 폐경이 되면 물론 이제 그 50대라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암 검사를 받거나 뭐 국가에서 그 검진하라고 하는 것들은 다 똑같은데요. 50대 여성이 됐으면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될 것들은 이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폐경이 되면 첫 해에 막 3, 4kg가 그냥 확 살이 찌게 됩니다. 그것도 주로 뱃살로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혈관에 콜레스테롤을 쌓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기는 거는 폐경이 되기 시작하면 뼈가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은 되게 이제 일생에 보면 한 35세 전후로 해서 뼈가 단단해지다가
그 이후에는 뼈가 1년에 한 1%씩 나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폐경이 돼서 첫 한 5년 사이에는 뼈가 1년에 그 한 3에서 많은 경우에 5%까지 나빠집니다. 1년에 주는 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게 10년 쌓이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금방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폐경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 특별히 더 검사해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거 2개, 하나는 혈액 검사를 할 땐 공복으로 가셔서 꼭 콜레스테롤 종류를 검사하시고, 또 하나는 골다공증 검사를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폐경이 되면 본격적으로 뼈가 나빠지게 되고요. 하루에 1일 칼슘의 권장량이 훨씬 달라집니다. 그전보다 적어도 30% 이상 정도의 그 칼슘을 더 보충해 주셔야 되는데요. 한국 사람 식단에서 가장 부족한 영양소가 바로 칼슘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비교적 저희가 김치, 야채, 밥 이런 건 많이 먹지만 우유나 치즈 이런 유제품 많이 안 먹지 않습니까? 저희 그 대한민국 사람의 가장 부족한, 식단에 부족한 게 칼슘이기 때문에 폐경이 되면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우유라든지 치즈라든지 콩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더 챙겨 드셔도 좋고요. 실제 이렇게 드시기 어려우시면 영양제로도 사실 좀 보충을 해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폐경이 되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콜레스테롤 검사를 꼭 해보시고, 두 번째는 골다공증, 그리고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칼슘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시는 게 네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안남주님께서는 예전에 임신 중독증에 걸린 적이 네. 있으시대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유전이 될까 걱정을 지금 하세요. 이제 자녀분께서 내년에 결혼하고 이제 임신을 할 예정인데 이게 유전되는 건 아닌지. 이 사실은